전라남도 담양 대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 끝자락에서 60대 정호와 30대 딸 서연이 오래된 우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지는 소리가 아닌 땅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이상한 소리.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녹슨 반지 하나.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에는 정화 기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기석은 누구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다시는 묻지 마! 30년 동안 한 집안을 지켜온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행복합시다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 웃을 일이 꼭 생길 거예요. 전라남도 담양 대나무 숲이 우거진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한옥에서 60대 초반의 정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마당 곳곳을 비추고 있었지만 집 전체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고 있었죠.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지만 아내 정화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정호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30대 중반의 딸 서연이 아버지를 도우며 말라버린 화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는 서연이 고향에 내려온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부녀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색한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죠. 정호가 잡초 뿌리를 힘겹게 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집이 이리 휑하지 않았을 게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곧 서울 올라가야 해요. 회사 일이 밀려 있어서요. 사실 회사 일은 핑계였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마음껏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연 역시 아버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국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구나. 그의 말 속에는 체념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커져갈 뿐이었죠. 오후가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호는 마당 구석구석의 잡초를 정리했고 서연은 집 안팎을 청소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녀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둘 다 마음 한편으론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서연은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었고 정우는 다시 혼자가 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고요하고 평범해 보이는 집 어딘가에 오랫동안 감춰진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곧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 잡초 속에 묻혀있던 오래된 우물이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짐을 챙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때 마당 한쪽 구석, 키 큰 잡초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둥근 돌무더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가자 잡초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오래된 우물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도 본 적이 없던 우물이었습니다. 돌로 쌓인 우물 둘레는 이끼가 끼어 푸르스맸고 입구는 나무 판자로 대충 덮여 있었죠. 마침 정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이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 우물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정호는 잠시 우물을 바라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지. 물이 안 좋아서 쓰지 않았어. 그냥 덮어둔 거야. 서연은 나무 판자 사이로 보이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했어요. 문득 장난기가 발동한 서연이 발밑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몇 초 후 물에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땅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호도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듯 우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있나 보네.
정호는 집에서 긴 밧줄을 가져와 끝에 갈고리를 달았어요. 서연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밧줄을 우물 속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더듬더듬 탐색한 끝에 정호가 뭔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밧줄 끝에 걸려 올라온 것은 녹이 쓴 작은 반지 하나였어요.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던 탓에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정호가 반지를 물에 씻어 녹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화 기석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기석은 누구예요? 그 순간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평소 온화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묻지 마라. 반지를 꽉 쥔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결국 서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고요했지만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 무렵 아버지 방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정호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고 뭔가를 살펴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서연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은 어머니와 기석이라는 낯선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래된 우물에서 건져 올린 반지 하나가 이 집안의 감춰진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을 설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 밭일을 하고 있었고 집 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서연은 어젯밤 본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석이라는 이름이 도대체 누구인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참을 수 없었던 서연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마을의 터줏대감인 춘자 아주머니를 찾아가는 것이 최고였어요. 춘자 아주머니는 70대 중반으로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의 사연을 훤히 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춘자 아주머니 댁에 도착하니 마침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시더군요. 서연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어제 왔다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노? 서연은 안부 인사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석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순간 춘자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추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어요. 왜 갑자기 기석이 얘기가 나오노? 서연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춘자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춘자 아주머니가 주저하면서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석이는 너희 어머니 첫사랑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이 마을에 내려오기 전부터 둘이 정이 깊었지. 기석이는 이 마을 토박이었고 정화하고는 어릴 적부터 소꿉친구였어.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춘자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화하고 기석이는 결혼할 거라고 마을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나타났어. 서울서 내려온 젊은 공무원이었으니까 집안에서도 정호를 더 좋아했지. 기석이는 그냥 농사만 짓는 총각이었거든. 서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춘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정화 부모님이 정호를 사위로 정해버렸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기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왜 반지가 우물에 빠져 있었을까요? 춘자 아주머니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기석이는 정화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마을에서 사라졌어.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떠나버렸지. 그 후로는 소식이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석이가 정화를 포기 못해서 도망갔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했어.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이유요? 춘자 아주머니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 기석이가 갑자기 사라진 밤에 너희 아버지가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기석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온화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춘자 아주머니도 서연의 표정을 보고 급히 말했습니다. 물론 추측일 뿐이야. 너희 아버지 성품을 보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안과 의심의 씨앗이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온갖 생각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와 기석의 사랑,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기석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춘자 아주머니와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은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여관에 머물면서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마주하기가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정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보기에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죠. 정우 역시 딸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마을회관에 회의를 보러 나간 사이 서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그날 밤 봤던 나무 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져보니 먼지가 쌓인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일기장 표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일기장을 펼쳐보니 1980년대 중반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어머니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화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아름다운 글들이었어요. 하지만 1985년 7월 부분에 이르자 일기의 내용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글씨체도 흐트러져 있었고 내용도 어둡고 복잡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한 줄 한 줄 읽어나갔습니다. 1985년 7월 10일 정화가 기석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를 잊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985년 7월 11일 정화의 눈에서 눈물을 봤다. 기석과 만나고 온 후였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일까?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기석을 만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어요. 1985년 7월 12일 정화가 또 기석을 만나러 갔다. 내가 따라갔다. 둘이 우물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기석이 정화에게 반지를 주더니 뭔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았다. 정화는 울고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기석이 혼자 우물가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정화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기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정화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 후 기석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기석이 도망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기석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것일까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아직도 기석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도망간 줄 안다. 하지만 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야 한다. 정화를 위해서라도. 서연은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기석에게 해를 가했다는 말인가요? 온화하고 착한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기의 내용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일기장을 상자에 넣고 제자리에 두었지만 마음의 동요를 감출 수 없었어요. 정호가 방에 들어서자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정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냐?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기석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반지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로 연문 너머에는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간 사이 서연은 용기를 내어 정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정호가 밭에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왜 숨기셨어요? 어머니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사라진 이유를요. 정호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석 씨 얘기예요.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던 분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 건 아니죠? 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넌 몰라도 돼. 이 집안의 치욕일 뿐이야. 그 순간 집 밖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대문 앞에 모여 있었어요. 어제 밤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춘자 아주머니가 입이 무거운 편이었지만 술자리에서 실수로 기석 이야기를 흘린 모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정화 씨 반지가 우물에서 나왔다더라. 그럼 기석 씨는 정말 어디 간 거야? 혹시 정호가 기석 씨를 없앤 거 아냐?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어요. 며칠 지나자 이야기는 담양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심지어 지역신문에도 작은 기사가 실렸어요. 담양서 30년 전 실종사건 재조명, 우물에서 발견된 반지의 비밀. 기사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었지만 정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서울 회사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동료들이 내 집안 얘기 뉴스에 나오던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은행이라는 보수적인 직장에서 이런 소문은 치명적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마을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정호를 보면 피하거나 수근거렸어요. 마을 슈퍼에 가면 주인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노인의 모임에서도 정호만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다 너희 어머니 때문이야. 그녀가 날 두고 다른 남자를. 서연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힘들었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정말 기석 씨를 아버지가? 정우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모르겠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기석이 사라졌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조차 정우를 보면 무서워했어요. 30년 전 일이지만 실종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구나 증거까지 나왔으니 의심은 더욱 짙어만 갔어요. 어느 날 정우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우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라도 서울로 올라가거라. 여기 있으면 너까지 피해를 본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비록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창문을 통해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불빛들이 반겨주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차갑고 적대적으로 느껴졌어요.
30년 전의 비밀 하나가 이 집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호와 서연 부녀는 마치 외딴 섬에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을 전체가 적이 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서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도 의심과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시선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가운데 서연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가족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추측과 소문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로물로 향했습니다. 혹시 반지 외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 청년 몇 명이 우물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줬는데 사실 그들도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30년 전 실종 사건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죠. 우물 바닥을 샅샅이 뒤져보니 반지가 나온 곳 근처에서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어요. 진흙 속에 반쯤 묻혀있던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완전히 썩지는 않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편지의 내용을 보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편지는 기석이 쓴 것이었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나는 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의사가 길어봐야 몇 달이라고 했다. 정화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혼자 떠나기로 했다. 너만은 그녀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석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화를 사랑했지만 병든 몸으로 그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정화가 행복하길 바란다. 너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길 원한다.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의심할 텐데 그때는 내가 도망갔다고 말해줘. 정화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편지는 너만 읽고 태워버려라. 하지만 혹시 모르니 우물에 숨겨둔다. 서연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의심했고 아버지는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호야, 너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맙다. 정화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다. 내 반지를 정화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물에 묻어두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서 태워버려라. 서연은 마을 청년들에게 편지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석은 도망간 것도 정호에게 해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이별이었던 거죠.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굳어진 선입견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편지가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정호는 마당에서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아버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석 씨는 병 때문에 떠난 거였잖아요. 정호는 편지를 받아 읽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기석의 편지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정호는 그 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죽기 전에 직접 전해준 편지였거든요. 정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기석이 어디서 마지막을 맞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화에게 말할 수 없었어. 그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을 감수했던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 오해와 의심을 견뎌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서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조금씩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편지를 발견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감춰온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왜 아버지는 끝까지 진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정말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서연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고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모두 털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기석의 편지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정우는 마루에 앉아 담양이 대나무 숲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정우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모든 걸 알았구나. 서연이 편지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석 씨는 병 때문에 떠난 거였잖아요. 30년 동안 오해받으면서도 왜 입을 다물고 계셨던 거예요?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기석이가 죽기 전 마지막 날 밤에 나를 찾아왔었다.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지. 그가 내게 편지를 주면서 부탁했어. 정화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석이는 정화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자신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화가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걱정했지.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도망간 나쁜 남자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기석이는 우물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어. 나는 그를 산속 깊은 곳에 묻어주고 사람들에게는 도망갔다고 말했지. 기석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30년 동안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도 알면서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화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녀는 끝까지 기석이 어디론가 떠났다고 믿었지. 그게 다행이었어. 만약 기석이 병으로 죽었다는 걸 알았다면 정화는 평생 자신을 원망했을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모든 오해와 의심을 감수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였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지켜내신 건 결국 아버지였네요. 어머니도 아시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정우는 처음으로 서연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감춰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정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너까지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밤, 부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딸이 비로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우는 무너져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았고 서연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세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기석이와의 약속이야. 그의 마지막 소원을 끝까지 지켜줘야 해. 서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는 편지의 내용만 알리기로 했습니다. 기석이 병으로 떠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정호와 서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졌고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된 서연은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기석의 편지가 마을에 공개된 후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심과 오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었어요. 정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적대감이 사라지고 대신 미안함과 연민이 스며들었습니다. 춘자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정호를 찾아왔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웃을 의심하며 살았다는 죄책감이 컸어요. 정호는 괜찮다며 춘자 아주머니를 위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호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마을 슈퍼 주인도 정호가 오자 평소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정호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진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아버지에게 제안했어요. 아버지, 서울로 함께 가시는 게 어때요? 여기서 혼자 계시기보다는 저와 함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마을을 떠나기 전 서연과 정호는 마지막으로 우물을 찾았습니다. 모든 비밀의 시작점이었던 그곳을 정리하고 가고 싶었어요. 마을 청년들이 도와서 우물을 깨끗이 메우고 그 위에 작은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기석을 기리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정호가 우물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석아, 이제 편히 쉬어라. 너의 마지막 소원대로 정화는 행복하게 살다 갔어. 그리고 우리 딸도 이제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다. 고마웠다, 친구야.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이 살랑거렸습니다. 서연도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기석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만난 적이 없지만 아저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되 자신의 아픔은 혼자 감당하려 했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맡긴 그 마음을 이해해요. 마을 사람들이 정호 부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덕분에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정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날, 서연은 운전대를 잡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담양의 대나무 숲이 지나갔습니다. 정호는 고향을 뒤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지켜온 비밀들, 그리고 이제 끝난 긴 기다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연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내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속에는 세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화의 첫사랑 기석, 병 때문에 혼자 떠나기로 결심한 그의 마지막 배려. 아버지 정호, 30년 동안 아내와 친구의 비밀을 지켜준 그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저 자신. 우리는 그날 비로소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길에서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버지와 딸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나온 반지 하나가 가져온 파란은 끝났지만 그 속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어요. 30년의 비밀이 끝나고 새로운 30년의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밀이 아닌 진실과 함께, 의심이 아닌 사랑과 함께 말이에요.